네, 안녕하십니까. 고국전사의 김전모입니다. 애국에 있는 또 어제 교포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정말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는 외국에 있는 750만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국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정말 이렇게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애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정미 오늘 재판이 있어서 정말 그 얼굴 좀 한번 보러 가려고 준비를 잔뜩 해갖고 왔는데 그 여우 같은 년이 오늘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는 정말 역사에 남을 역적 중의 역적입니다. 재판관 이정미 외에 정유 8적 절대로 저희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헌법 84조에 분명히 대통령은 재임시에 외란죄나 내란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소출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가 재판관이라는 그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는 권한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정미는 권한 남용을 또 했고 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내란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3월 10일 날에 우리는 그걸 그게 진짜 항쟁이죠. 항쟁이라고 하는데 3월 10일 날 파면 결정을 한 순간 우리 애국 열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그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현장에 있어서 같이 정말 한 발짝만 뛰었으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잔인한 현장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날 3월 10일 날 이미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인용될 것을 다 자기들끼리 있는 각본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그 3월 10일 날 전라도 광주에서 경찰이 17중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3중으로 앞으로 뒤로 다 에워싸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에워싸고 난 다음에 우리 애국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그날 기각이 되는 줄 알고 좋아서 다 너무 행복해갖고 나갔는데 파면 결정을 이정미가 선언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올리면 저희가 생각할 때기도 인용이든지 기각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뜬금없는 파면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합니까? 대통령이 앉혀놓는 게 재판장이고 임명하는 게 재판장입니다. 대통령은 재판관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보니까 김대중이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이는 김정일이 통장에다가 4억 5천만 불을 갖다가 현금으로 꼽아준 나쁜 놈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들고 일어났을 때 김대중이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안 받는다. 형사적인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김대중이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죄 많이 전 김대중이는 죄를 졌어도 자식들이 진짜 다 뇌물 먹고 난리를 쳤어도 아무도 말도 못하고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국가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요? 국가 수호 의지가 왜 없습니까? 수호의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하셔서 철밥통을 뺏길까봐 이것들이 대통령을 누명을 씌워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응?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라도 우리도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만든 이정미, 그리고 무슨 인민재판을 합니까? 인민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8대 0이라는 재판이 나옵니까? 재판관은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나오면 5대 3이었습니다. 5대 3으로 나오는 재판을 제가 알기로는 너는 3명만 돼도 우리는 기각이니까 그거는 반협박으로 어쨌든 8대 0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입니다. 이거는 이정미 외에 정유 이 8적들은 영원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역적들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날 3월 10일 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각을 바라고 갔다가 파면을 시키는 바람에 정말 떼굴떼굴 지르고 많은 군중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때 경찰들이 정말 강압으로 저희들을 갖다가 몰아넣습니다. 저희들 그냥 거기서 울고 말을 잃는데도 그 열사들이 죽은 이유는 경찰들의 강압적인 그런 통제로 인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17중대가 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경찰복을 입었는데 옷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그 경찰들이 17중대가 착착 내리는데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대죽창, 전라도에 쓰는 대나무 대죽창이 잔뜩 있고 쇠파이프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각인 줄 알고 나갔는데 축제인 줄 알고 나갔는데 조짐이 너무 이상해서 애국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각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경찰들이 저렇게 애워싸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우리를 애워싸고 저렇게 철통까지 지키는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각이 아닌 파면이라는 선언을 했을 때 정말 흥분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하다가 경찰들이 그 버스 위에서 대나무 그 죽창으로 우리 애국자들을 막 찔렀어요. 저는 그걸 받고 저도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대나무로 머리통을 막 찌르길래 내가 쫓아가서 우리 애국자들 왜 때리냐고 당신들 경찰 맞냐고 막 항의를 했는데요. 옆에서 그 대나무 죽창 그새 끝에 쇠가 부닥쳐 있는데 그걸로 막 머리를 찍으니까 피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맞습니다. 경찰한테 맞아 죽었어요. 4명이 6명의 피해자들 중에 맨 처음에 고경표 그 열사는 저희가 영하 20도 되는 그 추위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시다가 병이 좀 지병이 계셨는데 그날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지병에도 불구하고 5kg가 넘는 행진을 강행하시고 집에 가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고경표 열사십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조인한 그 열사님은 그 손석희가 방송하는 그 방송을 보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15만원 준다 뭐 얼마 준다 막 하니까 식구들하고 떡국 먹고 있다가 아버지는 얼마 받고 나가느냐고 하니까 너무 열받고 너무 억울하니까 태극기를 끌어안고 6층에서 뛰어내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조인한 열사입니다. 나머지 김주빈 열사와 김한식 열사, 이정남 열사, 김혜수 열사가요. 거기서 저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 대나무가 사람이 대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죽는다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죽창이요. 날카롭게 한 죽창으로 우리 애국자들 머리를 막 찍었어요. 사정없이. 응?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린 그 경찰들한테 우리 애국자들이 맞아 죽은 거예요. 분명히.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텔레비에 나온 일이 없어요. 응? 이렇게 죽여놓고 폐 죽여놓고 그리고 과잉 진압을 해놓고 경찰청장이 우리한테 사과 한 번 했습니까? 사과도 안 했어요. 개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사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유발을 해놨어. 이렇게 원통한 일을 겪고도 우리가 말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응?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 자신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정민은 살인자입니다. 이정미 위에 정유호 팔장은 영원히 살인자로 역적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정민을 처단해야 된다. 정말 그날 그 대나무로 막창이 나셔가지고 피를 쏘는 그 애국자 옆에 서 있는데 그 피가 아스팔트에 신물을 흐르듯이 흘렀어요. 그날. 응?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태극기를 갖다 그분을 하나 이렇게 씌워주면서 그 돌아가시고 의식이 사라져가는 그 애국자하고 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밤에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분 그 눈빛이 정말 눈을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고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고 너무 황통하고 너무 분해서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좀 살려달라고 죄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맞아 죽어야 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 썩은 언론들 자기들끼리 조작해서 그저 물대포 써갖고 죽은 백남기 그 사람은 그 신부전증 환자였어요. 그리고 혈압약을 안 먹고 신부전증 환자를 병원에다 방치해서 지네가 강제로 죽인 겁니다. 물대포를 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새끼는 열사라 하고 대한민국 발이 거기에서 태극기 흔들다가 대나무 축장에 맞아 죽은 우리 열사들은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제 창당이 돼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 14분 6분을 명예 당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복권 되시고 우리 우원진 의원님 대통령이 되시든 정권이 바뀌면 이 열사님들을 꼭 국민묘지에 모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대같이 버린 이 열사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응? 코리아 패싱을 몰라요. 코리아 패싱이 뭔지 아냐니까는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응? 이런 무식한 놈.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수상이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까? 응? 세계적으로 왕따겠고 왕따를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 고귀하신 대통령님 진짜 1년 임기 내두고 꼭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 지랄을 하려고 이렇게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고귀하신 대통령님을 또 끌어내렸습니까?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건 또라이 새끼.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대통령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기도 싫지만 청와대에 지금 앉아있는 저 주사파들, 저 탁현민이, 임종석이 다 이런 사람들 운동권의 주사파들입니다. 북한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감히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들이 지금 문재인을 조종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국정농단이 어쩌고 하더니 지금은 탁현민하고 임종석이 국정농단에 놀아나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가. 제 얘네들이 상황이에요. 각하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물러나 다니시죠. 아주 좋아 죽어도 다녀 이 멍청한 놈이. 탁현민이 어떤 놈입니까? 임종석이 어떤 놈입니까? 남의 밑에 가서 땀 흘려서 10원 한 장 털어먹은 게 없는 주사파 운동권자들입니다. 남의 등이나 쳐먹는 그런 놈들을 청에다 앉혀놓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4년 5년 동안 우리 대통령 외국 다니시면서 벌어놓은 돈을 3개월 안에 절단 냈어요. 이 문재인이가. 그리고 이걸 이렇게 놔두고 그냥 있으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그나마도 건질 수 있는데 아직도 수수방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정신 차리십시오. 오죽하면 외국에서 밤잠을 못 자고 외국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이 밤새 울고불고 전화로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우리는 우물 안에서 언론도 막혀 신문도 막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오늘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야. 일상인 지도자들입니다. 참, 최순실이 입학 부정했다고 3년 선고 나왔는데 그러면 강경화 장관은 장관이 안 되었죠. 감옥에 가야죠. 이화대학교 그러면 입학하자고 학교 교장 집에 불법 위장 전입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최서원이는 위장 전입은 안 했어요.
그러면 정유를 갖다가 부정입학이라고 해갖고 중학교로 떨궜는데 강경화 딸도 중졸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장관으로서 할 일이 오죽척배는 다 가졌어요 그 여자가. 예? 참 이런 나라를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있으니 웬만한 불법은 불법도 아닌 이 불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원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불법이 법이 되면 국민의 저항은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온몸으로 저항하고 온몸으로 싸워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10원 한 장 받아먹은 게 없는 깨끗한 우리 대통령을 하루에 10시간씩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잘못된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당장 내려와라. 그래서 저는 이 이정미와 정유의 판결을 당연히 척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저 박영수 이 개새끼 박영수와 그 범죄 조작단 이것들 가둔 놔두면 안 됩니다. 응? 털어도 먼지 안 나오니까 이제 조작하다 못해갖고 청와대 캐비넷을 뒤지고 또 삼성가를 뒤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박영수 이 개새끼 꼭 죽는 거를 보고 말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지들끼리 법을 지금 재단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갖다 놓고 지네들이 적용되는 것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그것만 뽑아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기들끼리 유린하고 있는 이 개같은 놈들을 더 이상 우리가 두고 보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 구국정사들은 한국에 있는 구국정사들 다 죽어도 꼭 이것을 밝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너무 웃기는 게 어떻게 삼성 이재용이한테 12년을 때립니까? 간첩질한 이석기한테 3년을 때려놓고 간첩질한 이석기보다도 이재용 회장이 죄를 더 많이 졌단 말입니까? 개새끼야. 뭐할 일이 없어. 나랑 지키는 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할 일이 없어 이 새끼야. 이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방해하는 분은 여기 경찰분들이 정리하게 놔주세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살리자고 나와서 떠드는데 그 꼴도 못 봅니다. 이 좌팔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밥하는 아줌마가 나와서 오직이나 속 터지고 복장이 터지면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뭘 하길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밥하는 아줌마가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는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의가 죽었어. 정의가. 그리고요 정의가 죽었어. 제일 죽여야 될 놈은 손석기 이 새끼예요. 이 새끼 손석기와 고영태가 우리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내란죄를 범한 얘네들은 국가농단입니다. 박영수 다 죽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언론을 통해서 태블릿 PC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신없었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손석기가 텔레비에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이 무능하다 하고 최순실이 말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로봇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 말을 믿고 속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태블릿 PC는 온데간데없고 2마리, 3마리, 새끼춤 태블릿 PC 다 왔다 감췄어요. 다시 한번 밝혀봅시다. 네?
패블리 PC 때문에 이렇게 됐고 고영택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부터 어디서 발단되는지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제는 패블리 PC는 없어도 될 뻔했다고? 이 개새끼 손새끼 이 개새끼 정말 개새끼로 진짜 죽여야 되는 놈입니다 이놈. 민석이 개새끼로 죽여야 합니다. 죽일 놈이 너무 많아서요. 아주 많으니까 자금자금 씹어 죽이고 개작도로 다 목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밑닦아 주려고 꼬붕대려고 대통령 됐습니까? 할 짓이 없어요. 문재인은요 김정은이에요 딱가리입니다. 똘망이에요. 김정은이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는 병신 새끼예요. 이 새끼는 대통령 아닙니다. 자, 이거 도둑놈입니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대통령도 아니다. 대통령은 오직 박근혜. 남의 집을 내주려고 아니 지가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길래 여태껏 대통령들이 그렇게 제가 인생 살면서 7분의 대통령들이 지나갔는데 다 뇌물 먹었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들은 이렇게 개망나는 짓은 안 했어요. 오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석 달 만에 나라를 이렇게 절단된 놈은 문재인 이 새끼 하나입니다. 연전을 왜 폐기시켜요? 5년 동안은 전기요금이 안 올라간다고요? 지금도 공장은 4시간밖에 못 돌려서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그 전기가 5년 후에나 쓸 수 있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 개새끼야?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새끼를 한 달도 못 놔두는데 5년 동안 대통령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보궐선거 대통령 됐으면 보궐대선으로 뽑은 대통령은 임기가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법을 바꿔갖고 5년을 해먹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안 돼. 죽어도 안 돼. 잘하는 대통령도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끌어내려놓고 석 달만 하게 절단낸 나라를 절단낸 대통령이 어떻게 5년을 끕니까? 보궐선거야 보궐. 보궐선거는 분명히 이겼지만 내년 2월이 만듭니다. 안 돼. 그런데 이것들이 법들을 지들 마음대로 떡 자르듯이 마음대로 잘라서 재단하는데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보고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다. 언론도 조작하고 우리 대통령. 선거도 조작해서 방송으로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저 텔레비 종편 방송으로 대통령을 갖다가 개떡을 만든 이 개새끼는 개작도로 찔러 죽여야 됩니다. 물러나야 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우파가 만든 이 나라, 보수가 만든 이 나라에서 좌파가 대통령 돼갖고 무슨 이득을 받습니까? 대통령도 아니야.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갖다 어떻게 하면 자라깨나 그저 김정은 사랑, 북한 사랑 아주 대단해요 문재인. 이런 자식들을 그냥 놔두고 죄 없는 대통령을 10원 한 장 먹은 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하루에 10시간씩 수갑을 채워서 끌고 다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한당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울파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부터 너희들 보수라고 말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을 하나 못 지켜갖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홍준표 이 개새끼, 문재인의 이중대를 못하면서 울파라고 말하지 마라. 아주 자한당 앞에 가서 이 홍준표를 갖다가 아주 개박살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야. 이 나라의 보수 우파, 이 나라의 우파 진성 우파는 이제 대한애국당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똘똘 뭉쳐서 우리 대통령을 살려내야 되고 맞아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올바로 잡아낼 분은 국민들 뿐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다 죽은 줄 알고 국민들이 만원하고 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국민들이 살아 일어나서 반드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아니 밥하는 아줌마가 기자회견을 좀 한다고? 그렇게 시끄럽네요. 응? 싸우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750명 애국자 여러분들, 정말 한국에 있는 구국정사 김종무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나라를 근심하게 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도 당신들의 나라고 우리의 나라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해외 교포 여러분들도 힘을 모으셔서 같이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대한애국당이라는 우파, 정말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대한애국당이 생겼으니 여러분들도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되어주시고 진짜 한마음 한들어 1000만 명 사인도 받아주시고 우리 대통령 모자 되는 그날까지 한 호흡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정말 그걸 원합니다. 정말 외국에 가서 얼마나 창피하셨습니까? 각 나라의 수상들과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재인이 보고 너무 창피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있는 외국 국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제발 문재인이 좀 외국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답니다. 이게 코리아 필승입니다. 옛날에 우리 박 대통령 연설하는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박 대통령은 5개 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명석하고 고귀하시고 대통령의 품위가 얼마나 넘치시는 분입니까? G20 정상에 갔을 때도 우리 대통령 옆에 서로 쓰려고 얼마나 자리 싸움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이번에 보세요. 저 문재양이 마누라 하고 갔는데 아는 척 했습니까 누가? 창피하니까 G20 만찬에도 못 나오고 걔네들은 방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두 부부가 뭘 했답니까? 아주 제발 좀 뭐 했는지 시간 단위로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 남들은 영업하고 남들은 무역하고 자기 나라의 부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문재인은 외국에 가서 뭐 했답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가지마 나는 창피해. 세상에 창피해도 나도 알아듣겠대. 오케이도 모르고 노도 모릅니까?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이게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다.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래.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는 초인류 대기업입니다. 그 삼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갖다가 저기다 가둬놓고 뇌물죄라고 엮은다면 그동안 삼성에서 내는 돈 다 토해내야 할 사람 많습니다. 김대중이도 삼성에다가 돈을 많이 받아먹었어요. 노무현이도 노골적으로 8천억을 받아먹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미르재단에 들어가 있는 10원 한 장 쓰지 않은 대통령이 뇌물이고 공동 뇌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이게?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정말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살리자고 나왔는데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살리자고 나오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와서 방해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정말 오늘 같은 날 오늘도 이렇게 뜨겁고 덥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우리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정말 1000만 명 선언운동들을 우리 애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쌈짓돈 모아서
어떻게든 우리 대통령 살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단지 만들어 돌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이 악랄한 이 사법부와 이 악랄한 이 언론들과 이 악랄한 이 정치판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텔레비 보지 마십시다. 이제 더 이상 신문, 조중동 다 끊으시고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거 보지 마시고 오로지 애국 유튜브를 보셔야 합니다. 애국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얼마나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맨날 텔레비만 보고 가짜 대통령 말만 듣고 잘한다 하다가 같이 무덤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마시고 이제라도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파면하라.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내려가라. 하야하라. 정말 오늘은 정말 할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이 이정미와 정유 탈정은 역사에 기록한 대역적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을 내시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통령 지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무입니다.